역사적인 김민재의 나폴리 데뷔전. 김민재 클리어링. 박스네 클리어링. 아 좋아. 갖고 올라간다. 김민재 오버랩. 이거 누마우시다. 무슨 센터백 오버랩. 다들 놀랐어. 무슨 센터백이 어시스트 기록할 뻔했어. 와 벤치 막 다들 박수치고 막 선수들이 와 씨. 민재야 수비야. 와 2연타 다 막아버렸어. 오 씨. 미치. 재밌네요. 예. 경기 잘합니다. 나폴리 진짜 경기 재밌게 잘하고요. 김민재도 야 이게 첫 경기가 맞나? 어떻게 팀도 바꾸고 리그를 바꿨는데 이렇게 잘하지? 싶을 정도로 김민재도 잘합니다. 딱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은 야 이번 시즌 나폴리 경기 볼만하겠다.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아 경기도 꾸준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폴리도 김민재도 진짜 잘한 경기입니다. 오늘 나폴리가 이탈리아 세리아 이제 첫 경기를 했는데 베로나 원정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점을 먼저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왜 실점을 하지? 이랬는데 5골을 때려 넣으면서 5대2로 역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베로나가 뭐 그렇게 아주 약한 팀도 아니잖아요. 지난 시즌 이제 9위 팀인데 물론 뭐 나폴리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 리그 팀이죠. 지난 시즌 3위를 차지한 팀이고. 근데 이게 원정 가가지고 이렇게 뒤집는 것 그리고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잘해요. 네. 흐비차, 오시멘, 지엘린스키, 로보트카 그리고 교체 투입된 이 폴리타노까지 이제 골을 넣으면서 잡았는데 나폴리가 사실 이번 시즌도 어쨌든 상위권 팀으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밀라노 형제, 인테르하고 AC 밀란이 있고 로마 있고 유벤투스 이렇게 있는데 왜 분류되는지를 좀 보여준 경기 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오늘 경기 시작 전에 이탈리아 언론들이 이 경기를 콕 집어서 무슨 얘기했냐면 오늘 가장 나폴리 이 경기에서 봐야 될 포인트는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 중에 2명을 눈여겨봐야 된다. 한 명은 측면 쪽 왼쪽 측면의 흐비차 또 한 명은 쿨리발리의 대체자인 김민재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나폴리가 이제 그동안 사리볼로 대표됐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나폴리의 최근의 어떤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멤버들 중에 이번 시즌 앞두고 쿨리발리 떠났고요. 인시네, 메르텐스 이런 선수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리볼로 대표됐던 선수들이 어쩌보면 그 세대들이 싹 정리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이 딱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번에 프리시즌 때 인상 깊게 플레이했던 선수가 흐비차하고 김민재였는데 정말 두 선수가 현지에서 얘기했던 관전 포인트대로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걱정은 사실 허리 쪽에 좀 있었죠. 허리 쪽에. 예. 왜냐하면 요쪽에 이제 파비앙 루이스가 지난 시즌 볼을 좀 제대로 차는 선수 있잖아요. 스페인 국대하는 선수. 그러니까 이제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야 허리 쪽이 약간 좀 고민 아니야?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은돈벨레하고 연결됐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은돈벨레 가는 건 좀 그런데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에 앙기사하고 로보트카하고 지엘린스키가 오늘 허리 쪽에 이렇게 이렇게 3명이 배치되면서 약간 4-3-3 형태로 섰는데 허리 쪽도 진짜 좋네요. 네. 특히 앙기사가 수비적으로 꽉 조여주고 그다음에 로보트카는 단신인데 볼을 자꾸 운반해가지고 빠르게 가지고 지엘린스키는 볼 키핑이 좀 되죠. 물론 지엘린스키가 좀 어려웠던 시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창의성이 있죠. 네, 볼을 탁 잡았을 때. 앙기사가 아까 골대도 맞췄죠. 근데 앙기사는 기본적으로 몸을 피지컬을 가지고 수비적으로 해주고 로보트카의 어떤 기동성, 지엘린스키의 어떤 약간 창의적인 플레이, 허리 쪽에서 괜찮다. 네. 공격도 저는 처음에는 오시멘의 결정력이 살짝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흐비차와 오시멘 그리고 여기 이제 로사노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로사노도. 근데 로사노가 오늘 이 오른쪽 측면에서 상당히 잘 풀어주더라고요. 개인적인 솔로 플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 또 전체적으로 공격도 괜찮았다. 물론 약간 살짝 느낌은
골키퍼는 왜 이 메랩 대신에 정리를 하고 새로운 골키퍼들을 영입하려고 하는지를 조금 보여준 경기다. 예. 그래서 요쪽에 메렛이 약간 실점 장면이라든지 이럴 때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민재 선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테니까, 자, 김민재 선수는 오늘 요 센터백에 요쪽에 라흐마니, 그러니까 센터백의 오른쪽에 라흐마니, 왼쪽에 김민재였습니다. 원래 그 김민재는 주로는 대표팀에서는 센터백의 오른쪽을 보죠. 왜냐하면 주발이 오른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왼발잡이 김영건이 왼쪽에 쓰는데, 여기 이제 라흐마니가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는 왼발도 써요. 그래서 센터백이 오늘 왼쪽에 섰죠. 특징은 뭐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김민재였어요. 예. 김민재 선수는 볼을 갖고 올라오는 플레이를 즐기죠. 올라오죠. 그래서 앞쪽에서 공격적으로 수비하고, 오면 기다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끊어버리고, 아니면 실제로 볼을 갖고 오버랩을 쳐가지고 공격을 지원하고, 이런 모습을 오늘 그대로 보여줬다. 예. 자, 이걸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느냐? 오늘 경기에 김민재 선수의 히트맵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재 선수의 히트맵과 기록인데, 여러분들 보시는 거 한번 보시죠. 저 히트맵은 저건 인간적으로 센터백이 아니지 않나요? 저거는 그냥 윙이나 아니면 미드필더 정도의 지금 플레이라고 좀, 히트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완전히 그 하프라인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위아래 약간 박투박이 느낌도 들고 거의 뭐 그냥 미드필더처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올라가서 끊어내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까 저거는 이제 윙민지 아니냐, 저 이제 거의 미드필더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근데 김민재 선수는 기본적으로 스타일 자체가 기다리지 않아요. 전투적으로 올라가서 그대로 그냥 싸워버리는 스타일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자회견 때 자기는 세리오 라모스 이 플레이를 많이 봤다. 세리오 라모스가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전반전에 그랬죠. 완전히 오버랩을 쳐가지고 상대 박스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크로스를 올려가지고 어시스트를 기록할 뻔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한번 기록 한번 보시죠. 오늘 데뷔전이라고 하는 걸 감안하면 평점 일단 7.0인데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7.0이면. 그리고 이제 걷어내기 4회, 인터셉트 2회, 태클 2회, 경합 다 합치면, 공중과 모든 경합 합치면 7번 중에 5번 성공. 예. 그다음 패스 성공률 90%.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키패스가 2회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롱볼 전개가 있을 텐데, 여기 롱볼을 많이 시도하죠. 역시 길게 앞쪽으로 뽑아주는 연결들 김민재 선수가 해서 7번 시도해서 4번을 성공시키는데 키패스가 2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188님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자신이 보여줬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플레이, 공격적으로 싸우고 상대에 대해서 부딪히고 볼을 끌어내고 한 걸 다시 찔러주고 그다음에 오버랩 쳐가지고 수비를 좀 찢어내고, 이런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키패스 대박이라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이 정도는 그냥 미드필더예요. 진짜 수치 자체가. 그래서 보면 저거 있었잖아요. 경기 막판에 상대를 그냥 이쪽 터치라인 쪽에서 그냥 몸으로 해가지고 날아가 버리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유럽, 물론 터키에서도 있었지만 서유럽 쪽으로 더 이동을 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어쨌든 더 쟁쟁한 선수들하고 뛰는데도 몸이 밀리질 않아. 힘도 좋고 그냥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냥 막, 그래서 옐로 카드를 받기도 했었는데, 아까 날아간 선수 상대 날아갔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히트맵은 저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오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전반전에 비해서는 후반전에는 김민재 선수가 실제로 볼을 갖고 올라가는 장면이 많았나요? 혹은 잘 보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서는 김민재 선수가 후반전에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물론 2골을 실점을 했기 때문에
5대2로 이겼다고 하더라도 앞서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비 불안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 김민재 선수가 의식적으로 안 올라올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 공격적으로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이제 김민재 선수 이런 스타일들은 어떤 게 좀 있냐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김민재 선수가 상대를 잡기 위해서 올라와. 그러면 필연적으로 뒤가 열릴 수밖에 없죠. 이랬을 때는 다른 선수들의 커버가 필수적입니다. 올라오면 뒤에 누군가를 커버해야 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김민재 선수가 올라올 때 누군가는 김민재 선수는 올라가서 끊을 테니까 내가 커버줘야지. 그러니까 라흐마니 같은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커버 들어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들의 뭐 김민재 선수가 개인적으로 자기 플레이를 지켰다. 굉장히 좋은 어떤 스피드를 보여줬다. 어떤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하는 어떤 커팅을 보여줬다. 오버랩을 보여줬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개인의 김민재고 김민재 선수와 다른 수비수들 간의 호흡이 어땠냐.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올라온다면 누가 커버를 제대로 들어왔느냐. 이런 수비는 결국 공격은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공격은 개인이 상대적으로 하지만 수비는 상대적으로 조직이 한다는 얘기가 있죠. 아직까지는 제가 봐서는 조직적으로는 이 선수들이 서로의 스타일과 버릇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점 장면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김민재 선수의 머리를 넘어서 라흐마니가 여기 이제 헤더를 허용을 할 때 부닥쳐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걸 떠나서 수비는요.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서로가 야 이쪽이 위험지역이니까 뭐 같이 커버한다든지 이 헤더 경험에서 아니면 서로가 역할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걸 떠나서 물론 지금 대체적으로는 라흐마니가 평점이 낮아요. 이 실점 장면 때문에. 왜냐하면 부닥쳤기 때문에 부닥쳐서 실점을 했죠.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확실히 호흡적인 측면이 조금 덜 맞는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 스팔레티 감독이 전반전 한 후반쯤인가? 전반전 이제 중반 이후에 김민재를 한번 그 쿨링 브레이크 때인가? 했을 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뭔가 이렇게 김민재 선수에게 얘기를 해서 저희도 뭔가 얘기하는 것 같다. 제가 봐서 김민재 선수가 덜 올라갔던 시점이 그 정도 시점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올라오게 되면 뒤가 열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이야기는 현재에서도 약간의 좀 고민을 갖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워낙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뒤가 열리는 걸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빠르고 또 뒷커버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이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같은 동료들의 이 스타일들을 이해하면서 커버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직은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의식을 했을 수도 있고 스팔레티 감독의 어떤 주문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올라와 너무 많은 라인을 올리는 것은 좀 자제하는 모습이 있었다. 예. 자, 여하튼 오늘 김민재 선수가 첫 경기인 걸 감안하면 대체적으로는 잘 넘겼습니다. 잘 넘겼고 지금 평점도 뭐 후스코어들도 그렇고 소파스코어도 그렇고 한 7점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거는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상대가 물론 이제 베로나가 뭐 한 중위권 정도 팀인데 그래도 슈팅 차이가 4배 정도 차이가 났고요. 점유율도 한 7대3 정도로 많이 앞섰던 경기예요. 예. 나폴리가.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여하튼 조금은 더 강한 상대 오늘 더 많이 부닥쳐봐야 되거든요. 예. 더 많이 이제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인테르라든지 AC 밀란이라든지 로마라든지 유벤투스와 같은 팀 좀 더 강한 상대랑 싸웠을 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더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올라왔을 때 뒷공간 이런 문제들. 그래서 좀 더 강한 상대랑 했을 때 보고 싶은 마음은 있다. 하지만 어쨌든 첫 경기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나폴리도 그냥 나와가서 막 싸우는 모습도 막 보여주고 김민재도 막 와가지고 막 부닥치고 그런 싸움을 하니까 괜찮습니다.